신이 되지 못한 자들 네 번째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도부터 하나 볼게요. 여기입니다. 이 빨간색 칠해진 부분을 혹시 여러분들이 알까? 궁금한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제 그리스 신화 작년에 했던 시즌 1을 보시면은 요 똑같은 사진이 나오거든요. 저 위치가 이제 펠레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트로이 전쟁의 어떤 가장 첫 이야기, 그 결혼식이 있던 에리스가 황금사가 줬다는 거긴데 그 부분이에요. 자, 라피타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그 전설의 부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요 펠레온이라는 근처에 살았었던 부족이라 그래요. 이 라피타이라는 부족의 왕은 그럼 누구냐? 자, 오늘의 주인공인 익시온이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자, 아빠가 누구 같아요? 아레스레기가 제우스의 아들이죠. 아레스레기가 인간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래도 아빠 유전자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얘가 엄청 망난입니다. 진짜 쓰레기 짓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 아까 지도에서 본 그 펠리오닌이라는 곳 근처에 마그네시아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여기에 왕 이름은 데이오네우스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딸인 이름이 디아라고 해요. 이 디아라는 공주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름 어렵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냥 익시온이란 애가 딴 나라 공주랑 결혼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데이오네우스는 익시온이라는 사람한테 장인어른이 되죠. 자, 딸이 결혼하니까 데이오네우스가 이제 그 익시온에게 결혼식 해야 되니까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네가 신랑이잖냐,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돈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익시온이 이걸 거절해요. 아, 싫은데요? 님이 장인어른이 돈 준비하셈. 전 실은 결혼만 할 거임. 물론 알아서 하셈. 그러니까 지가 결혼을 하는 일인데 장인어른한테 이 결혼식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이 화가 난 데이오네우스가 몰래 익시온이 키우던 소를 들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 씨발 빡치네. 뭐 이 소를 팔아가지고 그 결혼 자금을 대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왜 가져가는지 이유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자 익시온이 장인어른이 화난 것 같으니까, 아유 죄송해요, 제가 좀 나이도 어리고 아직 경제관념도 없고 자리를 못 잡아서 좀 돈을 쪼들리다 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어르신. 뭐 화해를 좀 하자면서 이 데이오네우스를,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게 데이오네우스고 이게 딸 디아, 이게 훔쳐온 소. 이제 데이오네우스를 장인어른은 연회에 초대합니다. 근데 이게 익시온의 함정이었던 거죠. 갑자기 장인어른을 잡아다가 불타는 구덩이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살인자가 된 거야, 익시온. 이 이유도 너무 웃겨. 사람을 죽인 이유도. 지가 낼 결혼 비용을 장인어른한테 밀었다가 지 소를 가져가니까 화나서 죽인 거죠. 이 일이 소문이 나버립니다. 나라 전체. 사람들이 이 익시온을 보고 더러운 범죄자 새끼, 쟤랑 안 놀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낙인 찍고 막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익시온이 마그네시아 이 나라로 가가지고, 장인어른의 나라죠, 가가지고 자기 죄를 좀 봐달라, 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막 부탁을 하는데, 뭘 벌부터 받아야지 무슨 부탁을 하고 있어. 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사람들이 어때? 안 봐준단 말이에요. 욕하기 바쁘지. 그날부터 이제 뭐 익시온 옆에 가는 사람도 없고, 뭐 진짜 무슨 모세의 기적이야. 익시온이 지나가면 도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깔렸대. 익시온이 가는 길 피하려고. 근데 뭐 길 지나가면 막 이렇게 슬금 뭐야 불결해 막 이렇게 막 피하고 이러니까 익시온이 막 진짜 괴롭고 막 뭐 괴로운지는 모르겠어. 사람들이 막 자기를 혐오하고 이러니까는 결국 정신이 나가요. 미쳐버린 거야 혼자. 좀 희한한 애인 거죠. 자, 이 미친 익시온을 또 누가 발견했냐면요, 올림포스의 신, 킹 오브 가, 쓰레기 중에 쓰레기, 트래시 오브 트래시, 자, 제우스가 이렇게 아침 먹고 이제 이쑤시면서 이렇게 하늘을 해서 이제 내려다보다 인간 세상 이렇게 익시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이제 사람들 내려다보는 게 취미잖아. 이 장면을 본 거지. 이 익시온이라는 애를 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익시온이라는 애를 어서 이름을 들어봤는데 누구더라? 그 아레스 이 내 자식의 자식이라던데? 하면서 결국 지 손주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보면서 이 손주가 그 아주 저 모양으로 그 집꼴로 사는 게 불쌍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날로 바로 익시온을 초대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 올림푸스의 연회장에 불러들입니다. 자기 손주긴 하니까 반인반신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익시온이
왔어. 그래서 뭐 이렇게 어른들이 아 그래 뭐 네가 어린 마음에 그런 실수할 수 있어. 처음엔 실수야. 뭐 두 번째부터는 안 하면 돼. 정신 차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 아직 젊잖아. 봐봐. 할애비는 임마 지금 수염이 이렇게 났는데도 벌써 이봐 해라 할머니한테 지금 쿠사리 먹고 사는 거 다 아직 괜찮아. 아직 너는 젊어. 걱정하지 마. 열심히 살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이블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익시온이 제우스가 해주는 말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그 옆에 있는 헤라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할머니를 보고 수작을 부린 거야. 마음에 들었나 봐. 헤라가 또 이쁘긴 이쁘니까. 그래서 헤라한테 수작을 부렸는데 어떻게 부렸냐면요. 이렇게 그 테이블이 있잖아. 이렇게 천 씌워져 있고, 그러니까 다리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헤라의 막 이렇게 종아리를 막 이렇게 이게 막 쓰다듬은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발이 밑에서 옆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 테이블 밑에서 이렇게 막 다리가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작을 막 부리는데 또 웃긴 게 헤라도 싫어하지 않아. 이거를 좀 이렇게 약간 즐겨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 남자들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장난하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제우스가 이거를 눈치채죠. 근데 제우스 성격상 헤라한테 막 이렇게 뭐라 하지는 못해. 헤라한테 좀 잡혀 사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익시온 같은 경우는 원래 익시온이 손자만 아니었으면 바로 죽이거나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자기가 열어놓은 연회에 손주 초대해놓고 있다가 무슨 일 생겨서 죽여봐. 남들 보기 이상하니까 대충 익시온을 이렇게 말리면서 아이 야 말 그 자식 말 할머니를 말이야 하면서 그만해 막 이러면서 헤라 대신에 헤라의 어떤 시녀급 때는 네펠레라고 하는 신을 소개시켜줍니다. 익시온에게. 야 여자친구 하나 소개시켜주니까 얘 만나라고. 둘이 사귀라고. 평소에 제우스의 어떤 성깔머리에 비하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봐준 거예요. 그죠? 자기 손주다 뭐 이런 것 같아.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은 익시온도 어때? 대충 정신 차리고 뭐 그만두고 좀 참아야 되는데 이게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네펠레라는 그 신과 바로 사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여신이랑 사귀니까 나도 신이랑 동급이다. 슈벌거 나 이 올림포스에 살겠다. 막 이러면서 막 떠들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쯤 되니까 제우스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죠. 나 어이가 없네.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손 주고 뭐고 어때? 회초리부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되니까. 바로 익시온을 잡아다가 영원히 돌아가는 불타는 수레바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묶어놓아요. 그리고 채찍질을, 회초리가 아니라 채찍질을 해버립니다. 이 정도면 두드려 맞을만 하지. 그래서 이대로 평생 익시온이 이날부터 이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여 살게 되었고요. 제우스의 명령으로 네펠레라고 하는 여자랑도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멍청한 놈. 자, 익시온의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야기가 연관됩니다. 자, 뭐가 연관될까? 그 익시온이라는 애가 헤어지면서 수레바퀴에 묶이면서 네펠레가 다시 혼자가 됐죠. 그죠? 네펠레 사진 좀 볼까요? 겁나 이쁘다. 이쁘죠. 님프족 요정이 어때? 네펠레는요. 근데 헤라는 어때? 자기 시녀가 과부가 되는 게 어때? 불쌍해 보였나봐. 그래서 익시온 따위는 잊어버리라면서 또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 보이오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 여기에 이제 왕이 이름이 아타마스라고 하는데 이 인간과 아타마스와 결혼을 시켜줍니다. 뭐 신하는 뭐 자기 네펠레 의사는 전혀 없어. 그냥 누군가가 위에서 결혼하라고 뭐 하고 막 그러나 봐. 어쨌든 뭐 네펠레가 이 아타마스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3남매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한 지 얼마도 안 된 남편이 아타마스가 네펠레가 죽은 것도 아니야.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페키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 카드모스의 딸, 공주죠. 왕자의 딸이구나. 왕자의 딸 이노라고 하는 여자를 새 부인으로 둡니다. 그것도 두 번째 부인을 정실 부인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결혼한 건 네펠레인데 네펠레가 첩이 돼버린 거야. 이노가 들어오면서. 이게 아타마스의 아주 그냥 인생의 어떤 그냥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죠. 카드모스의 집안이 이노가 이제 카드모스의 딸이잖아요. 카드모스라는 집안이요 저주를 받은 집안입니다. 왜냐면요 카드모스라는 그 집안 자체가 예전에 조상들이 집안 싸움을 했어요. 가족들끼리. 그래서
가족들끼리 싸우냐 이 무식한 새끼들아 이러면서 신들의 저주를 받은 가문입니다. 자, 어때? 이런 저주받은 집안의 딸을 신부로 데려왔으니까 아타마스에게는 곧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죠. 강력한 복선, 파워풀 복선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네펠레였던 겁니다. 네펠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인 그 헤라를 찾아간다. 그래서 헤라가 등장해. 헤라를 찾아가서 주인님, 저 아타마스 저희 남편이 막 이러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다 일러 바치는 거야. 헤라가 너무 화가 났지. 안 그래도 자기가 지금 자기 시녀 인생 망친 것 같아서 새 시집 보냈는데 거기서도 또 결혼 실패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미안한 마음에. 그래서 알았다 네펠레야, 언니가 복수해줄게 하면서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다 혼내주겠다. 자, 이때 이 이노라는 여자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이노라는 여자는요, 이 상황들을 눈치채고 있어요. 네펠레가 분명히 헤라를 찾아갈 거다. 복수하기 위해서 알고 있었어. 역시 여자가 눈치가 빨라요. 뭐 아타마스 이런 애들은 뭐 꿈도 못 꾸고 있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좋다고만 헤헤거리고 있는 거지. 자, 이 상황을 눈치챈 이노가 헤라가 곧 찾아올 테니 이 일을 대비해야겠죠. 어떤 대비를 하냐면은 그 나라의 씨앗들을 삶아요. 사람들 몰래 삶아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삶은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거야. 어때? 당연히 싹이 안 나지. 농사가 당연히 망하지. 그래서 나라가 흉작이 들어버린 거야, 그날. 그래서 그 해에. 그래서 남편인 아타마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보, 흉작이 들어서 제가 점을 봤더니 그 첩이된 그 여자 있잖아요, 네펠레. 그 기집애 아들 딸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래 이 흉작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봤어요. 여보, 빨리 가서 당장 죽이세요.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간질한 거죠. 무슨 작전이었냐면은 이노는 그 왕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네펠레라는 자식들을 담보로 잡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거의 뭐 여인천하급의 어떤 그 정치 암투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타마스는 어때? 이노가 하자면 뭐 다 하겠지 뭐, 그치가. 그죠? 다 할 거야, 얘는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애거든요. 자, 얘가 무슨 판단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 스스로 뭐 여자 치맛바람에 막 놀아놨던 앤데, 그래서 이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듣고 그 네펠레의 아들딸이 누구냐면은 프릭소스랑 여동생이 헬레입니다. 얘네를 잡아다가 산 꼭대기에서 이제 재물 바치려고 목을 찔러서 그 피를 좀 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별안간 오지랖이 태평양보다 넓다는 헤르메스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도와주겠다. 너희는 너무 불쌍하다. 얘네를 만난 거야.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자기가 잡았던 그 날개가 달리는 황금양을 줍니다. 얘네들한테. 야, 이거 타고 니네 도망가. 그래서 얘네 둘을 태워가지고 동쪽 끝에 있는 나라 중에 그 콜키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로 이제 피신을 시켜주죠. 그래서 헤르메스 덕에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사실 제우스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보낸 것 같기도 합니다. 헤라가 워낙에 한번 질투하면은 진짜 이 올림포스에 피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 자,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타고 도망을 가는데, 자, 이제 뭐 헬레도 뒤에 타고 있지. 근데 하늘 높이 하늘로 날아가니까 헬레가 여동생이 현기증이 난 거야. 그래서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이 양에서 떨어져서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빠 프릭소스만 콜키스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프릭소스는 결국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맞물리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예전에 작년에 했던 건데, 아르고호의 원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시즌 1 때 했던 에피소드인데, 이때 이 프릭소스가 타고 갔다는 이 황금양을 찾아서 이아손이 아르고호 원정대를 결성해서 떠난 모험이 그렇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양을 찾으려고. 그렇게 이어지죠. 어쨌든 이노의 작전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요. 그러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프릭소스의 엄마 네펠레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지. 빨리 다시 헤라에게 찾아가서 언니 당장 복수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부탁하고, 결국 헤라의 이 핏빛 저질스러운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예. 헤라의 복수의 어떤 강도를 좀 볼 수 있어요. 헤라가 이 아타마스를 미치게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아타마스가 이제 미쳐가지고 그 이노와 낳은 친아들을 죽여요. 자기 친아들을 죽여, 이노 앞에서.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자기 자식 죽이는 장면입니다. 이 충격으로 이노랑 그 둘째 아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자살합니다. 예. 좀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슬퍼. 아타마스가 이제 결국 여자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집안이 다 패가망신, 가족이 다 죽은 거야. 가족이. 헤라의 복수가 이제 이게 진행되는데, 복수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노란 여자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세멜레라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멜레는요, 자기 남편 제우스랑 사귀고 있었어요. 몰래 바람이 난 거야. 지 남편하고. 뭐 이참에 다 죽은 거지. 얘네들은 그냥 헤라한테 그냥 다 죽은 거야 이제. 제우스가 신이잖아요. 근데 신은 인간이랑 함부로 만나면 안 돼요. 신들이 자기의 정체를 좀 감추고 만납니다. 왜냐면은 그 신들에게는 후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빛을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빛을 감추고 만나는데, 제우스가 그래서 이제 그 세멜레를 좀 어떻게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에 인간으로 변신을 했다가 헤라 몰래 이제 연애질을 하고 있던 건데, 이거를 헤라가 이용해요. 헤라도 이제 그날로 바로 인간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세멜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쓱 얘기해줘. 쓱 얘기합니다. 야, 세멜레, 너 니네 오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해보렴. 후훗, 난 갈게. 이러고 간 거야. 세멜레가 갑자기 얘기를 듣고, 뭐지, 우리 오빠 뭐 바람 피는 건가? 잘생기긴 하니까 뭐지, 뭐 숨기나? 뭐지, 빚이 많은가? 뭐 이게 숨겨둔 애가 있나? 막 애 겁나 많아. 이런 막 의심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제우스랑 데이트하는 날이 됐어요. 세멜레가 제우스에게 이런 말 하는 거죠. 표독스럽게. 오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지금 얘기하면 봐줄게.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뜨끔한 제우스가, 내가 신들의 왕인 거를 알고 있구나. 자기의 모습을 지금 보여달라는 거구나 싶어서 자기가 제우스의 모습을 딱 드러내는 거야. 빛이 막 진짜 거의 뭐 라식 수술을 막 300번 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빛이 막 후광이 쬐니까 세멜레가 결국 그 빛에 타 죽어요. 그게 이 그림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헤라가 결국 전혀 상관없는, 상관이 있겠다. 바람 폈으니까 자기 남편이랑. 그래서 이제 이 세멜레까지, 이노의 동생까지도 이제 복수를 해버렸죠. 헤라가 한번 복수 시작하면 이렇게 진짜로 잔인하게 다 짓밟아버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 아타마스의 첫 부인이 네펠레였었단 말이에요. 자, 이노라는 여자가 자기 자리를 밀어내고 정실 부인이 되자 헤라에게 일렀죠. 그러자 이노는 네펠레의 아들을 위협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단 말이야.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헤라에게 복수를 당했다는 얘기인데, 뭐 그리스 신화판 여인천하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엄청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물고 물리고 막 서로 권력을 장악해서 뭐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이런 인맥 싸움 같은 거. 그래서 신화가 좀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해보자면은, 이때 세멜레가 죽을 때 제우스의 빛을 받으면서 죽을 때 이미 제우스 아들을 임신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제우스는, 이 새끼는 진짜.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자기 앞에서 제 여친이 죽는데 임신한 사실을 죽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뱃속에 애가 있는 거야. 엄마는 죽었지만 애기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애기를 살리려고 헤라 몰래 자기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그 허벅지 안에 그 갓난애기 태아를 허벅지 안에 넣고 허벅지를 꼬맵니다. 그래서 더 자랄 때까지 10달 다 채워서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결국 허벅지 안에서 다 키워가지고 애가 결국 태어나는데, 이 애가 너무나 재밌는 게요, 디오니소스예요. 재밌죠?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이 디오니소스거든요. 디오는 두 번이라는 뜻이 있고 니소스는 태어난 자. 그래서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은요, 결국 두 번 태어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야기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갑자기 까먹은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아타마스, 모든 일의 원흉.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얘는 죽지도 않았어. 그치? 가족들만 죽었지. 자기 자식 다 죽이고 뭐 첫 부인 네펠레는 도망갔고 그러자 이제 뭐 이렇게 가정도 잘 지가 못 꾸리는데 왕이 네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냐 해서 귀족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뺏겨요. 추방당해, 이 나라에서. 그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 떠돌아다니다가 테살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떠들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침 늑대들이 이제 뭐 죽이고 이제 잡아먹던 양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타마스가 그 늑대를 쫓아내고 늑대가 사냥한 양을 또 뺏어 먹는 거야. 이 진짜 아타마스는 진짜 문제가 많은 애다. 지가 잡아먹지. 늑대를 걸 뺏어 먹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을 뺏어서 구워 먹다가 갑자기 신들의 음성이 들렸대요.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신들의 음성이 들렸대서, 나라를 세워라 아타마스여 이런 신탁을 받게 된 거여서, 신들의 예언을 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도시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도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뭐 새 출발을 하겠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타마스의 이야기도 끝이 납니다.
뭐 정리를 오늘 내용을 뭐 이렇게 다 정리하자면은 익시오는 뭐 까불다가 망했고, 그죠? 여자 밝히다가 망했고, 아타마스도 여자를 밝히다가 망했던 애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 자기가 도시를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왕자리도 뺏기고 했지만 나라에 자기가 또 왕이 되는 거 아니냐? 새 나라를 세우면, 그죠? 뭐 어쨌든 이번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남자들이 물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겠지. 여자들도 뭐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주인공들이 남자였으니까 남자들이 너무 여자를 밝히면은 이 패가 망신할 수가 있다. 자, 그냥 부인 하나 두고 있고 여자친구 하나 두고 있으면은 그렇게 잘 둘이 만나면 되고 살면 되는데, 근데 역시 얘네들도 아니나 다를까 욕심 부리다가 망한 케이스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뭐 어떤 자신의 진짜로 그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스 신화가 어떤 이야기마다 이런 에피소드들마다 어떤 교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배울 점이 많네 얘기들이, 그죠? 재밌네요. 자, 익시온과 아타마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2018년 새 컨텐츠입니다. 그리스 신화 시즌2 오늘 두 번째 주도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교훈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재미가 있지만 또 끝나고 나면은 듣고 나면은 배울 점이 좀 있다. 뭐 약간 이소부화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또 분들이 이제 또 자기 전에 듣고 또 이제 학교 갈 때 듣고 출근할 때 듣고 화장할 때 듣고 지하철에서 듣고 좀 이러지 않았을까 좀 싶은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저번 주 첫 방송이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리플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또 썸네일 또 기가 막히게 재밌잖아요. 그리스 신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볼거리도 있고 좀 들을거리도 좀 많고 뭐 그래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재밌게 좀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 신화 시즌2를 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좀 격려와 좀 부탁입니다. 예, 여러분 될지어다. 격려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리플들 좀 남겨주시고, 제가 좀 말이 좀 주절주절 길죠. 왜냐면 초조해요. 이게 반응이 없으면은 또 야심차게 준비한 컨텐츠가 망하면은 또 자신감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 진짜 그래. 여러분들이 좀 팬심의 마음이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그래 들어는 줘 볼게. 좀 이런 식이라도 좀 이렇게 관심 조금만, 진짜 부탁이에요. 조금만 좀 들어주시면은, 예? 부탁을 좀 가져주시면은 제가 진짜 많은 힘이 되고 방송이 점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제가 좀 약간 구질구질했나요? 쿨하게 가지 뭐. 그리스 신화